우리는 2004년부터 그 전부터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전국경찰지청 이 네 단체가 공무원 보수인의 재구성 및 공무원 부수 물가 인정 문제를 요구하는 집회, 투쟁을 전개하시나 결국에는 공무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여 공무원 생활이 파탄나고 공직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보수인의 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의 책무를 요구하고 정부와 공무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무원 보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노조법 2, 3조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아침에도 기자회견에서 만나뵀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동계의 150만의 대표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사노조의 대표이시죠. 교사노조연맹 김용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찰의 대표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광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우정노조 이주석 대외협력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맹 장혜진 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맹 부위원장 정성혜 부위원장께서 참석했습니다.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원 대표 발언이 예정있습니다. 대표 발언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내년도 부급 1호봉 공급액은 181만 5,070원입니다. 1인 가구 표준생계비 263만 원은 물론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작년의 경우 물가상승률 6.1%, 경제성장률 2.1%에 이르렀으나 보수인상률은 1.7%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노조가 힘겹게 합의를 이뤄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의 일방적 결정에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공직사회 모습에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청년 공무원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퇴직자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교권 추락 소식에 청년 교사들은 공교육 현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 보수위원회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모범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공공부문 노동자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식물기구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교섭의 민주적 절차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최저생계비 보장은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됩니다. 공무원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한 나라에서 국민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 불안정성이 커지고 교육과 복지 등 국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정부가 작금의 현실을 수수방관한다면 더 많은 공직 이탈과 유능한 인력의 손실을 초래해
국가 전체적인 손실을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민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임금의 준수라는 기본적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행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300만 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0만 공무원 사회와 300만 공무원을 지탱할 공무원 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소통과 협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동계의 대표 발언을 이어지겠습니다. 노동계의 대표 발언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사회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 임금 통제 통합 정책을 지난 10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물가 인상률 1도 반영 못하는 일방적인 임금 결정 구조에 130만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박봉에 절규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대표 단체들을 모아놓고 깜깜이 결정들로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좌지우지했습니다.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상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집단적 노동조건 대등결적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사 노동관계에서도 공공부문 노동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대원칙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대원칙에 역행하는 현행 공무원 보수위원회 악용에 그 뿌리마저 뽑아내 새살이 돋듯 새롭게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 스스로 내 생존권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 제정 투쟁에 한국노총이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 전국경찰 직격과 함께 당당히 선두에 서겠습니다. 한국노총은 제1노총으로서 공무원, 교사, 우정, 소방, 경찰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즉각 수용하길 기대합니다. 공무원 노동자,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들의 생사 여탈권이 달린 공무원 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상화를 한국노총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촉구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촉구 발언은 교사노조연맹 김용석 위원장께서 해주겠습니다. 교사노조 연맹위원장 김용선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임금 협상이라는데 우리 교원 노동조합은 한 번도 임금 협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와 교직수당을 30만원, 담임수당을 20만원, 보직수당을 15만원으로 교원연금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담임수당, 교원연금비 등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극간 차별화를 위해 초등교사 교원연금비를 5,000원 인상하라는 요구조차 기획재정부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고부하다가 작년에서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노조연맹은 정부와 실질적인 임금 협상이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 2008 단체협약을 이유로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희초 사태 이후 교사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현장 교사와의 대화장에서 대통령이 임금수당과 보직수당을 인상하라고 지시하자 매년 단위수당이 20만원, 보직수당이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18 단체협에서 체결한 액수와 같습니다. 단체 협약도 무용지물로 20년째 동결되던 수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50% 이상 인상되는 것을 보면서 임금 교섭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와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원노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노조도 임금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임금 협상 불가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공무원 보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공무원노조와 정부 간에 2019년 체결된 2008 단체도를 이유로 보수위를 수백 명도 안 되는 항공노를 포함한 위 협약 당사들만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전체 국가공무원의 58.5%, 전체 공무원의 35%입니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가 교원노조 대표를 배제한 채 2008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당사자들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50만 교육공무원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보수위원회는 물가 인상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공무원 보수 인상들을 일방적으로 의결하여 정부의 보수 결정을 위한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130만 공무원의 대표와 결정권을 가진 정부 대표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설치법 제정 투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50만 교사를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합니다. 권한 없는 들러리 공무원 보수위를 해체하고 교원노조 참여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법제화하라. 감사합니다. 촉구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촉구 발언은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자연맹 위원장 김현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된 취지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제정해서 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절차와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만들어진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공무원보수는 민간에 비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직을 떠나는 숫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공무원보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연맹은 앞으로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동지들과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주현 의원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전국경찰직협 민광기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민광기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0만 공무원 사회와 300만 공공부문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임금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에 전혀 수용되지 않고 실질적 실체적 권한 없는 인사혁신처의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6.1%, 경제 성장률 2.6%에 이르렀으나 보수 인상률은 1.7%로 결정됐다. 결국 올해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대폭 삭감됐다. 이로 인해 청년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를 떠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퇴직자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지난해 12월 30일 한국노총은 국회 행안위위원장 김종 의원을 비롯한 뜻있는 여러 의원들의 동참으로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안을 발의했다. 현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사회적 협의, 합의체로 격상, 재편하여 법제화하는 법안이다. 한국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의 역할을 당당히 요구한다. 한국노총은 130만 공무원과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보수위원회법 국회 통과에 전면에 나설 것이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관철시킬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12월 5일 한국노총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교사 노동조합 연맹, 전국 우정노동조합,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님들께도 감사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